와, 저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부르죠. 독도는 우리 땅이라면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포클랜드는 우리 땅 노래를 부릅니다. 자, 지금 라이브 하는 게 7월 20일 화요일인데요. 이번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그죠? 4강 어떻게 됐어요?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기에서 스페인이 2대0으로 이기고요. 아르헨티나와 영국, 잉글랜드 경기에서 아르헨티나가 2대1로 이깁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결승에서는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만나서 스페인이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쵸? 아, 근데 그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좀 흥분했을까요? 아니 원래 좀 축구 문화가 그랬을까요?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개빡쳐서 괜히 스페인 선수 두들겨 패고 막 그러던데. 아, 뭐 그런 모습 보면서 좀 보기 좋진 않죠. 왜 그랬을까요? 좀 축잘할 분들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전 잘 몰라가지고 축알못이라. 아, 그냥 매너가 기본적으로 없는 거야? 확실히 근데 이번 축구 경기를 보면서 스페인의 경기를 특히 보면서 프랑스와 스페인 경기와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스페인 경기를 보면서 확실히 이게 각 나라의 선수들 몸값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구나. 미드필더가 진짜 중요하구나. 진짜 미드필더의 중요성, 우리의 해버지 박지성 선수가 했던 미드필더 역시 정말로 전락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드는 이번 그 스페인을 보면서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영국,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 경기에서 이제 아르헨티나 선수가 이기고 나서 천조가리를 꺼냈습니다. 뭐가 글자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죠? 뭐 이거 스페인어예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이제 스페인어를 쓰기 때문에 스페인어로 저게 무슨 말이냐, 말비나스는 아르헨티나의 땅이다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말비나스는 아르헨티나의 땅이다. 요렇게 지금 들자마자 피파에서 지금 징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죠? 피파는 축구에서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가 기본입니다. 정치적인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해요. 그 멘트가, 정치적인 멘트가 논리적으로 옳냐 틀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메시지 자체를 그냥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의 유니폼이나 속옷 그 어디에도 정치적인, 종교적인, 개인적인 문구나 이런 거를 표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옳냐 그러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비나스는 아르헨티나의 땅이다. 저게 뭔 말이길래 지금 정치적이고 피파에서 징계 얘기가 나오냐 이 말이야. 이 사진 기억나세요? 요거. 저희가 저작권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3, 4위전 때 대한민국과 일본이 만났습니다. 저 경기에서 일본은 우리가 2대0으로 이겼는데요. 이때 박종훈 선수께서 독도는 우리 땅을 올려놨다가 저렇게 피파로부터 A매치 2경기 출장 정지, 벌금 4배, 동메달 시상식 참석 금지, 메달 지급 보류, 이런 이제 징계를 받았습니다. 박종훈 선수가. 자, 어찌되었든 아르헨티나도 이제 징계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말한 저 말비나스는 아르헨티나의 땅이다. 저 말비나스가 포클랜드입니다. 어디 있어요? 영국이 여기 있어요. 저 밑에 여기 있어. 아르헨티나 앞에. 포클랜드 제도라고 하는 섬이죠, 섬. 아르헨티나는 저 포클랜드 제도를 말비나스라고 얘기합니다. 포클랜드 제도가 영국에서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감이 안 오죠. 영국이 이 북반구에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슈 이렇게 이제 아르헨티나가 나왔어. 여기서 또 슈 해야 여기에 있어요. 포클랜드 제도가 여기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멀리 있어. 이게 한국이 독도를 우리나라 말로 이제 독도라고 하죠. 일본은 지그들 멋대로 이제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이런 거예요. 지금 영국에서는 포클랜드 제도라고 하는 거고 아르헨티나는 자기들의 단어로서 말비나스 제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각각 다르게 불러요. 나는 근데 이번에 처음 알았어. 세상에 진짜 저 말비나스 관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다들 알잖아요. 그것처럼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저 말비나스와 관련되어 있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다들 흔하게 부릅니다. 그 정도로 아르헨티나 사람들한테 이 포클랜드 제도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곳인 거죠. 근데 영국 사람들도 관심이 많을까를 제가 좀 알아봤어요. 지금 유럽에 아는 그 인맥들이 있는데 제가 그 인맥들한테 야, 영국인들 영국 내부의 분위기 좀 수소문 좀 해봐라 물어봤는데 평상시엔 별로 관심 없다.
근데 아르헨티나가 저 말비나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포클랜드 제도로 어그로를 끌면 반짝 난리 난대요. 잠깐 난리 나는 정도? 그때마다. 그리고 젊은 층으로 갈수록 아마 포클랜드 제도인지 뭔지, 우리 영국 여기 있고 저 멀리에 이렇게 포클랜드 제도 저 멀리에 그냥 섬 하나인데 뭐 저거 가지고 그렇게 싸울라 그래. 그냥 줘버리지. 오히려 MZ 세대들은 별로 관심 없는 느낌. 좀 요런 느낌이래요. 영국 내에서는 좀 요런 느낌이다. 근데 중장년층들은 이 포클랜드 관련해가지고 전쟁이 있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전쟁을 직접 뉴스로 보고 느꼈던 중장년층은 관심이 좀 있다. 근데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모든 연령이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부르듯이 아르헨티나의 정말 많은 모든 세대 모든 연령에서 관심이 많다. 자, 도대체 이 포클랜드 제도, 영국으로부터 어마무시하게 멀리 떨어져 있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코앞에 있는 이 포클랜드 제도, 이 포클랜드 제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우선 위치 보면요, 어때요? 남극이야 여기. 남극이고 아르헨티나거든. 남미가 있고 지금 여기서 포클랜드 제도가 추워요. 기본적으로 추워. 기본적으로 사람 살기 힘들고, 야, 난 그리고 이거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보면은 되게 쪼만해 보이잖아. 아니에요. 꽤 큽니다. 자, 포클랜드 전체 면적이 12,173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다 합한 면적이 11,856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합한 것보다 커요. 작지가 않습니다, 저 섬이. 난 되게 조만한 줄 알았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 앞에 있는 포클랜드 제도 확대합니다. 자, 확대 계속 할게요. 쭉쭉 갑니다. 자, 여기 끝에서 거리 측정이라는 게 있어요. 구글맵에 누르고 끝에까지 가볼게요. 그러면 요 밑에 지금 킬로미터가 뜨는데 254km 나옵니다. 지금 요 거리가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이게 작지 않습니다. 이 섬이 막말로 여기에 인구가 많이 살았다 그럼 나라 하나 있을 법한 거예요. 지금 아이슬란드? 지금 보면 저 위에 아이슬란드 있죠. 이게 지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작게 나오고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크게 나오는 거 아시죠? 이 지도에 왜곡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그거. 자, 아이슬란드 한번 사이즈 재볼게요. 요 끝에서 끝에 이거 500km입니다. 이거 반만 한 거예요. 지금 아이슬란드 반보다 좀 더 크겠다. 포클랜드 제도가 작지가 않다. 아일랜드로 볼까요 한번? 273. 그럼 포클랜드 제도가 위아래로는 작아도 이 아일랜드 섬의 끝에서 끝에만한 겁니다 지금. 이거 꽤 크네. 작지가 않네. 이거 무시할 사이즈가 아니네요 진짜. 근데 인구가 4,000명도 안 됩니다. 2021년 인구 총조사에서 3,662명으로 집계됐어요. 4,000명도 안 삽니다. 그리고 이 인구의 대부분이 지금 보면은 크게 서포클랜드 섬이 있고 동포클랜드 섬이 있어요. 이게 서쪽 동쪽이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서 서쪽에는 인구가 거의 안 살아요. 살긴 사는데 거의 안 살아. 대부분 이 동쪽에 삽니다. 그리고 동쪽에서도 여 끝에 보면 요 끝에 있죠. 스탠리라고 지금 보이세요? 요 스탠리라고 보이세요? 스탠리? 잘 안 보이시겠다. 여기 보면 스탠리 요거 여기 살아. 여기 인구가 모여 삽니다. 여기에 2,000명 넘게 산대요. 전체 인구가 4,000명이 넘는데 절반 이상이 이 스탠리라는 도시 하나에 사는 거예요. 모여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 위에 올라가면은 포트 루이스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도 뭐 건물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폐가가 많아. 폐가. 요 스탠리 로드만 볼까요? 여기 인구가 2,000명 정도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 시골 마을이야. 시골 마을. 시골이야 시골. 요런 느낌. 시골. 시골인데 건물들이 거의 없어요. 저기 말고는 거의 없더라고 건물들이. 서쪽에 보면은 여 카케스 여기도 건물 없어. 여기도 여기 있네요 건물 몇 개. 이거 사람 사나? 볼까요 한번? 여기 서섬인데 서섬 서쪽. 사는 것 같긴 한데 사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옷을 이렇게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막 그러네요. 이게 좀 사람이 사나? 안 살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살아 여기서? 포클랜드 제도가 추워요. 추워서 못 살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근데 솔직히 봐봐요 지금 지도로 아르헨티나에서 코앞이죠 지금. 영국은 저 위에 있잖아요 지금 영국 섬은. 그죠? 그래서 영국에선 개먼데 아르헨티나는 코앞에 있다. 근데 이게 영국이 저 포클랜드 제도랑 어마무시하게 멀 뿐이지 아르헨티나랑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 본토에서 500km가 떨어져 있어요. 이게 가까운 게 아니야. 500km라니까. 그럼 500이면 얼마냐? 예를 들어 뭐 한국의 이제 울산 부산 쪽에서 500km 한번 찍어보자. 500이면은 오사카 교토 직전? 거의 여기까지 와야 돼요. 요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요 정도. 가깝지도 않다. 영국에 비해 가까운 거지 아르헨티나도 엄청 가까운 건 아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가 보니까 서쪽 섬은 진짜 사람 살기 힘들대요. 그래서 동쪽 섬에 그나마 사는 거래요.
이 대서양이 남극이랑 만나는 지점에 있잖아요. 그래서 1년 내내 날씨가 추워요. 바람도 오지게 분대요. 그리고 이 서쪽 섬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언덕이 많대. 이게 평지가 아니에요. 평지가. 동쪽도 언덕이 없는 건 아닌데 서쪽보다 덜하대요. 그래서 동쪽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지 지금.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살기 전에 물개랑 펭귄만 바글바글했대. 펭귄이 엄청 많은 섬이에요. 펭귄이. 펭귄섬이야. 펭귄섬. 이게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정착해서 산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발견된 건 1600년대에 발견되고 막 그랬는데 사람을 이렇게 정착시켜서 막 사람들 바글바글하게 산다? 이건 얼마 안 됐어. 생각보다. 그래서 남대서양 여기를 이제 배가 지나갈 때가 있잖아. 가끔. 어떤 이유에서든 항해를 하든 뭐 하든 여기를 잠깐 들렸다가 이제 가는 거죠. 그냥. 잠깐 들려서 물이나 챙기고 이제 그런 섬? 그런 느낌이래요. 그리고 오늘 포클랜드제도 조금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자기들만의 국회의원들이 따로 있어요. 자치권이 있더라고. 자치권. 영국령인데 자치권이 있어서 자기들만의 국회의원이 따로 있고 자기들만의 정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세금, 교육정책, 의료정책, 경찰, 치안, 도로가는 인프라 문제, 행정 이런 걸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인구가 4,000명밖에 안 되는데도. 4,000명도 안 되지. 외교랑 국방만 영국 본국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 갖고 왔어요. 이게 포클랜드 의회 건물이야. 리얼 포클랜드 제도의 국회 건물이에요. 씹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소박해. 여기가 영국 본국에서 이제 외교관을 보내요. 총독으로. 포클랜드 제도의 총독을 보내. 여기다 총독. 총독이 살아가는 그런 건물이에요. 근데 총독 그 사람은 어차피 도장만 찍는 거고 실질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대요. 행정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같이 일한다고 합니다. 들어가가지고. 야, 근데 여기 총독 결혼정보회사에서 외교관이 그렇게 인기가 없대요. 왜냐면 외교관이 처음 되면은 이게 좀 사람들이 별로 안 가고 싶어하는 나라로 뺑뺑이를 돌려. 외교관을 해외로 보내면 그래 외교관 별로 안 좋아해. 짬 안 찼을 때는. 자,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농사가 잘 안 된대요. 뭐 내가 봐도 근데 농사 안 될 것 같긴 하다. 그죠? 여기서 농사를 짓는다? 여기 돌섬이래. 돌섬이라서 돌만 많아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양을 키운대요. 그냥 아무리 척박해도 풀이 자라긴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 양들 50만 마리 풀어놓고 풀 뜯게 하면서 키운대. 양 키우면서 산대요. 양 키우면서. 지금 이 포클랜드 제도의 전반적인 경제를 먹여 살리는 거는 대부분 오징어. 대부분 오징어다. 오징어 씹어졌습니다. 수산물. 여기 근처에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고기잡이 배들이 포클랜드한테 어업권을 돈 주고 사요. 그리고 이제 어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직접 어업을 안 해도 어업권을 팔아먹은 것만으로도 이제 돈을 버는 거죠. 포클랜드 제도는. 일단 첫 번째로 그게 있고, 그리고 관광업. 관광객이 꽤 많이 간대요. 포클랜드 제도에. 알아보니까 많아. 펭귄이 5종류가 있대. 젠투 펭귄, 킹 펭귄, 이거 왕 펭귄이라고 한다더라. 킹 펭귄을. 황제 펭귄하고 비슷한데 다르대요 또. 젠투 펭귄, 킹 펭귄, 그리고 남방 바위뛰기 펭귄. 얘는 무슨 옛날에 남미의 무슨 부두술사 같이 생겼네. 마젤란 펭귄, 마카로니 펭귄 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진을 좀 보니까 남방 바위뛰기 펭귄하고 마카로니 펭귄 얘네가 좀 싸가지가 없게 생겼어.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관상이 조금 싸가지가 없어. 펭귄 좀 관심 많은 분들 아실 거야 아마. 여기에 매년 100만 마리의 펭귄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모여들었다가 또 어디로 갔다가 막 그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얘네가 또.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클랜드에 살아, 이 스탠리에 살아, 그러면 이 스탠리에만 가만히 있을 거예요? 어딘가를 가야 될 수도 있잖아. 딴 데로. 내가 여기 있지만 여기서 여기로 이동해야 될 때도 있고 내 배가 여기에 있거나 뭐 아무튼 여기서 이제 이동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조만한 섬이 아닙니다. 섬의 사이즈가 250km가 넘어요 지금 양옆으로. 그러면 이제 이걸 차로 이동하는 게 잘 안 돼요. 도로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피가스. 나는 이거 우리 규 작가가 피가스라고만 써놨길래 이게 뭐지 하고 봤어. 보니까 포클랜드 아일랜드 거버먼트 에비에이션 서비스, FIGAS야. 포클랜드 정부가 운영하는 비행기 시스템인 거예요. 서비스. 항공교통인 거야 이게. 요렇게 생겼대. 되게 조만하대요 이거. 이걸로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금이. 그리고 외국인들도 타나봐.
뭐 경치도 구경할 겸 뭐 타나봐야 외국인이 70에서 150파운드, 주민들 요금은 57에서 69파운드라고 합니다. 편도. 근데 뭐 이 정도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요금이 비싸냐 마냐가 아니야. 항공 서비스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기적적인 거예요. 만약에 민간 항공사였으면 나 저거 운영 안 해. 돈이 안 되는데 무슨 포클랜드 제도 사람들만을 위해서 돈도 안 되는 이 항공 서비스를 비행기 갖다 놓고서 돈도 안 되는데 저걸 뭐 하려고 운영을 해요? 그렇잖아요. 포클랜드의 거버먼트 정부가 이제 영국 정부의 뭐 지원금을 받는 것도 있다고 하대요. 이런 거를 통해서 피가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거죠. 노선이 그래서 있는 거지. 안 그랬으면 저 없어졌을 겁니다. 공공 서비스야, 공공 서비스. 자, 근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포클랜드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뭔지는 아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를 잘 몰라요. 포클랜드 제도가 지금 아르헨티나 코앞에 있는데, 코앞은 아니지, 500km니까. 아르헨티나랑은 이렇게 가까운데 영국은 이렇게 먼데 어쩌다가 이 포클랜드 제도가 저 멀리 북반구에 있는 영국 땅이 어쩌다가 됐을까요? 단순하게 1980년대에 있었던 포클랜드 전쟁 때문 아니냐? 포클랜드 전쟁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별로. 그게 중요한 게 디테일하게, 아주 스무스하게, 아주 쉽게 오늘 역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클랜드 제도 무인도였어요. 대항해 시대가 열렸던 1400, 1500년대. 서구 해강들이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다가 이제 처음으로 발견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뭐 포클랜드 제도 어디에서 뭐 석기 시대 유물 같은 게 나왔대요. 그래서 최초로 그 유럽 사람들이 발견한 게 아니고 남미의 원주민들이 과거에 어쩌다가 여기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뭐 어찌되었든 그건 원시인들 막 옛날에 석기시대 출신이고 고대 중세 근대로 따지면은 유럽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방문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무인도였다. 사람이 안 살았으니까. 지금도 포클랜드 제도 사람들은 농산물을 수입해야 돼요. 육지에서 이 농사를 자기들이 지은 거로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산물은 수입에 의존을 한다. 자, 현재 그래서 기록상, 나 좀 개인적으로 간다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좀 짜치는데 현재 기록상 가장 확실하게 확인되는 최초의 포클랜드 제도의 상륙자. 이게 지금 보니까요, 최초의 발견자, 최초의 상륙자가 각각이야. 좀 짜치는데 아무튼 간에 최초의 상륙자 1690년에 영국인 존 스트롱이었어요. 존 스트롱. 이름이 조금 스트롱하네요. 스트롱. 자, 근데 이 사람이 이 포클랜드 섬을 발견하고 여기 이제 포클랜드임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기는 포클랜드 해협이다. 이 주변에 뭐 바다 이름도 포클랜드고 그러면서 포클랜드라고 지은 거예요. 여기를 왜 포클랜드라고 했냐면은 이 존 스트롱한테 후원을 해주던 포클랜드 남작이 있었대요. 옛날에, 지금도 있어,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에 포클랜드라는 이름의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의 남작, 왜 그 자귀 같은 거예요. 자귀, 귀족들 남작, 공작, 뭐 백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포클랜드 남작이 저 존 스트롱 아저씨한테, 이 아저씨한테 이제 후원을 했대요. 참고로 이 존 스트롱 같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보물 찾으러 돌아다니는 선장? 또 그런 거예요. 이 사람한테 돈을 어느 정도 쥐어주고 만약에 보물을 못 찾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찾으면 대박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클랜드 남작이 저 존 스트롱한테 이제 후원을 했던 거지. 보물 찾으러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투자자 이제 좀 싸바싸바 할 겸 예를 들어 저한테 투자하신 투자자가 이재용 회장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배 타고 나가서 여기 발견한 다음에 여기는 이재용 제도. 또 그런 느낌, 살짝 그런 느낌인 거죠. 그다음 발견 하나마나 뭐 솔직한 얘기로 여기서 뭐가 없어. 뭐 발견 하나마나 뭐 여기서 식량이 많이 나오기를, 뭐 금은보화가 나오기를 나오는 게 없잖아요. 개털 뭐 살 수도 없고. 그래서 1690년에 존 스트롱이 상륙을 했다. 근데 상륙을 했어도 그냥 집에 갔대. 상륙이 뭐야? 그냥 잠깐 배 주차하고서 내려가지고 잠깐 한 5분 서 있다가 다시 배 타고서 갔어. 그것도 상륙한 거잖아요. 그냥 잠깐 찍먹하고 갔대. 영국 돌아가서 포클랜드 남장님, 제가 저 인간 존 스트롱 저기를 포클랜드 제도라고 이름을 딱 붙였습니다. 포클랜드 해협 펭귄도 많더라고요. 저런 데가 있더라.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자, 근데 항상 인간 간다요. 미국의 초패권 국가로서의 이 지위, 영향력, 국제정치적인 엄청난 이 초패권 국가 지위,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해양력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해양력이 뭐예요? 바다의 힘이야. 바다의 힘. 미국은 항공모함이랑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여러 배들을 여기저기 정박하고 세워놓고 다닐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지도에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섬이 여기저기 있어. 섬이 여기 세워놨다가 또 여기 세웠다가 연료 또 싣고서, 아니면 뭐 핵항공모함이더라도 뭐 여기서 정박해놓고서 보급도 새로 하고 고치고 뭐 철판 녹슨 거 조금 갈아내고 그라인더로 뭐 여러 가지 하는 거지. 중간에 휴식할 수 있는 휴게소, 이런 휴게소가 있어요. 휴게소가
보니까 해양력에서는 해군력이 뒷받침이 돼야 공군력이 되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공중급유기만으로 다 커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찌되었든 이 배를 정박시키고 수리하려면 항공모함이 있거나 섬이 있어야 됩니다. 공항이 있어야 되고. 가끔 이제 우리 존경하는 밀덕분들께서 공중급유기로 해결된다. 공중급유기로 어떻게 해결됩니까? 공중급유를 하면은 비행기 급유만 하는 거지 비행기를 중간중간 어떻게 고칠 건데요? 비행기가 수리가 필요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섬이나 자기들의 이제 그 동맹국가 그리고 항공모함 요런 게 또 있어야 이제 그 전투기라던가 이런 공군력도 뒷받침이 되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항상 섬이 있어야 돼. 섬. 해군력과 공군력 둘 다를 위해서 1700년대 1800년대를 거치면서 이때는 비행기가 제대로 없었죠. 전투기가. 서골강들에게 이 해양력 해군력을 위해서라도 섬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섬을 먹어두자 이 말이야. 섬을. 그러면서 프랑스가 매한가지지 뭐. 포클랜드 제도가 여기 있는데요. 저 위에 있던 프랑스가 영국 바로 밑에 있죠. 프랑스가 저 포클랜드 섬으로 사람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영국 쟤네들 찍먹하고 왔대. 담배 한 대 피고 배 주차해놓고 존 스트롱인가 뭔가 1690년인가 그때 주차해놓고 담배 한 대 피고서 그냥 저 내려가지고 대충 보고서 그냥 올라왔대. 어차피 비었다. 빈 섬이다 저기는. 우리 프랑스가 저 섬에 지금 가서 사람들을 정착시키고 정착촌을 만들고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살게 만들자 이 말이야. 그러면서 포트 루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포트 루이. 여기 보면은 포클랜드 제도 보면은 여기 스탠리라는 데 있죠.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포트 루이스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프랑스가 옛날에 정착을 했던 곳이에요. 근데 이 포클랜드 제도를 영국 사람들이 이제 포클랜드 제도라고 부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레질 말루인이라고 불렀어요. 레질 말루인. 근데 외울 필요 없어요. 전혀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이게 뭔 뜻이냐? 이 레질이란 단어가 그런 거예요. 섬들이라냐 섬들. 말루인은 말루 사람들의라는 뜻이에요. 전미사 인을 붙여서. 그러니까 레질 말루인이란 얘기는 말루 사람들의 섬들이란 얘기예요. 그 프랑스에서 처음에 이 포클랜드 제도로 프랑스가 보낼 때 프랑스에 생말루란 데가 있어. 생말루. 근데 이 생이 뭐냐? 세인트죠. 세인트. 영어로는 세인트야. 성스럽다 할 때 그 성이 있잖아요. 그 얘기야 이게. 이 성스러운 말루에서 성스러움을 빼. 그럼 말루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 말루 사람들이 저 포클랜드 제도로 갔대요. 프랑스의 말루 사람들이. 그래서 말루 사람들의 섬들인 거야 이게 지금. 근데 이 레질 말루인이라는 단어를 스페인어로 바꾸니까 말비나스야.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영국이랑 상관없어. 영국이 포클랜드라고 찌끄리든가 말든가 상관없고 프랑스가 저그들 멋대로 레질 말루인이라고 불렀던 저 말루인이란 단어를 스페인어로 가져와 보니 말비나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말비나스는 우리 땅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말비나스. 자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언제 이 포클랜드 제도로 왔댔어요? 1764년. 자 근데 1764년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야? 1764년에 스페인 식민지입니다. 보이세요 지금? 이 남미에서 북미로 올라가는 이 엄청난 이 영토, 이 식민지. 저때쯤이면요 현재의 브라질 정도 빼고 지금 요 밑에 아르헨티나 여기 있지. 여기는 일부러 안 먹는 거예요. 개털 쓸데없는 땅이거든. 여기야 여기 이제 안 먹은 땅이. 스페인이 안 먹은 땅이 여기까지 먹고 여 밑에 안 먹어. 여 밑에 이 밑에 여기 뭐냐 확대해 볼게요 제가. 여기 산이야 그냥. 개 쓰잘데기 없는 땅, 그냥 농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땅 있잖아요. 안 먹은 거지 그냥. 사실상 여기도 끝난 거야. 그래서 사실상 스페인에게 어마무시한 영역이 있었어요. 저 아메리카 대륙에. 근데 스페인이 이렇게 식민지를 먹었는데 여기에 누가 왔대. 여기에 프랑스 애들이 왔대.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식민지 많고 엄청난 이 군수물자와 보급이 가능한 이 엄청난 식민지를 가진 스페인 군대의 입장에서 이 포클랜드 제도에 정착했다는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가소롭지.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얘네가. 미쳐가지고 지금 여기를 지금 정신 나가가지고 지금 정착을 했냐 쟤네 지금. 스페인이 얘기합니다. 야 프랑스야, 우리가 지금 남미랑 북미까지 거의 다 먹어가는데 포클랜드 제도라는 섬을 니들이 먹는 게 인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이게 맞아 지금? 이것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돌았나? 여기를 지금 거의 다 우리가 먹어가는데 지금 여기 지금 깨장 이거 먹어가지고 어쩌자는 거야 지금 얘네들. 뭐 하자는 거야 이것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프랑스도 생각을 해보는 거야. 스페인하고 맞닿아 를 한번 까? 저 포클랜드 제도라는 섬 하나 때문에? 그렇게 농사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섬 하나 있으면 나쁠 건 없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뭐 전쟁까지 한다? 자 근데 또 문제가 뭐였냐? 1760년 되면 프랑스가요 재정 위기가 어마무시할 때입니다.
진짜.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1740년대에는 꽤 그 긴 전쟁이 있었어요.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이라고 하는데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 이후에 그 전쟁들이 막 일어나면서 경제정책 실패하고 세금정책 실패하고 나라 안에서 수많은 계급들이 왕한테 불만 품고 막 이럴 때야. 그게 이제 한 20년 더 지나면은 이제 루이 16세 때 프랑스 대혁명까지 가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루이 15세 때예요. 루이 15세. 단두대에 뭐가지 날아간 거 루이 16세잖아요. 루이 16세 이전 왕 루이 15세 때야. 15세. 이미 프랑스의 재정은 저 루이 15세부터도 안 좋았어요. 재정이 많이 어려워서 프랑스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스페인하고 맞다이를 까겠다. 이 포클랜드 제도 때문에. 저거 하나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1767년에 돈 받고 그냥 넘겨요. 돈을 그래도 받아 프랑스가. 이제 남미의 당시에 어마무시한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스페인이 이 스페인이 이제 포클랜드 제도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까 앞서 말했듯이 포클랜드 제도가 생각보다 큽니다. 스페인 군대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요. 저 멀리에서 1765년에 영국이 쥐도새도 모르게 이 서쪽 섬에다 항구를 만들고 영국 국왕의 이름으로 여기는 이제 영국 땅이다. 이 짓을 해요. 영국이 여기 우리 땅! 이제 이런 소리 납니다. 이제 1766년부터 군인이나 영국인들도 일부러 일로 보내요. 서쪽 섬으로. 정착촌도 만들고 이제 사람 살 도시를 만들라고. 근데 이걸 스페인이 처음에 몰랐대요. 솔직한 얘기로 이거를 어떻게 알아? 여기를 계속 배 타고서 쓰잘데기 없이 추워 죽겠는데 여기 막 빙하 깨가면서 펭귄 보면서 막 하루 왼종일 여기를 뺑글뺑글 돌지 않는 이상 요 구석 한켠에서 땅 파가지고 뭐 집 짓고 있는 거 어떻게 다 알아요? 자,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스페인이 이 일을. 근데 이때는 이제 아직 아르헨티나란 나라는 아닙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거예요.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요 아르헨티나 지역이 있었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스페인 군대가 1777년에 그래서 뒤늦게 스페인 군대가 서쪽 섬에 있는 영국인들을 찾아서 조져요. 조져서 쫓아냅니다. 실제로. 근데 이때 영국이랑 스페인이 유럽 본토에 또 있잖아. 유럽 본토에. 유럽 본토에서 또 가깝잖아요. 이것도 한번 맞짱 한번 까봐? 요런 생각을 좀 가졌었어. 스페인도 처음에는. 영국도 그렇고. 근데 스페인이 먼저 꼬리를 내려요. 스페인이. 왜? 처음에는 스페인이 프랑스가 자기들이랑 같은 편을 먹고 영국을 조질 줄 알았어요. 프랑스도 영국을 견제해야 되고 언젠가 영국을 박살내고 싶어 했거든. 프랑스도.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프랑스가 둘이서 힘을 합해서 영국을 조질 줄 알았는데 당시 경제 상황이 개판이었던 루이 15세가 프랑스의 루이 15세가 안 도와줍니다. 경제 위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쁘니까. 그래서 스페인도 영국이랑 자기도 혼자서만 영국이랑 맞다니까 좀 그런 거야. 대영 제국인데 그래도. 그래서 협의를 하고 다시 돌아와. 그래 뭐 잠깐 뭐 좀 살겠다는데 뭐 어쩌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서쪽 섬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스페인하고 영국이 이제 협의를 해요. 그래서 영국이 다시 포클랜드 제도로 돌아옵니다. 근데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스페인은 이 남미가 식민지잖아. 그러니까 유지 관리할 때도 보급을 해줄 때도 그냥 여기서 보내면 되는데 영국은 여기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위에 있잖아. 여기서 언제 이걸 보내고 앉아있어 도대체 여기를.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유지할 때. 영국이 당시에 식민지가 중남미에 없던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주로 여기에 많았어요. 여기에. 카리브해 근처 여기 있죠. 여기가 옛날에 영국 식민지였던 데가 많아요. 여기서 이제 보급품을 끌고 슈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언제 그 짓을 해? 언제 그 짓을? 너무 먼 거야. 그래서 영국이 스페인이 다시 들어와도 된다라고 협의를 했는데도 1774년에 셀프로 나갑니다. 유지비용 많이 든다고. 방 뺐어. 자기들 스스로 방을 뺐어. 근데 얘네가 진짜 영국 애들은 하여튼 좀 어떻게든 나중에 우리가 트집 잡아서 개수작을 부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자 이런 게 강해요. 얘네가 이 섬에서 영국 애들이 물러나면서 어떤 짓을 하냐면은 영국 국기를 박아놔요. 그리고 명판을 하나 만들어. 거기다 뭐라고 썼냐? 여기 영국 땅임? 잠깐 방을 뺄 뿐임? 이러고 나가. 근데 솔직히 지들 다 몸뚱아리 나갔는데 명판에다가 저거 써놓고서 나갔으니까 우리 땅이 이게 뭐야. 영국이 침발라놨다 좀 이런 느낌이야 그냥 진짜. 자 아무튼간에 영국인들이 실제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1774년부터 저 포클랜드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거는 누가 뭐래도 스페인입니다. 실질적으로 스페인이 운영한 게 맞아요. 자 근데 1803년 유럽 본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 유럽이 그냥 쑥대밭이 되고 개박살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스페인 본토가 식민지가 이렇게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이제 본토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본토가 여기가 날아가면 뭐 이제 여기가 스페인이야? 어찌됐든 이 본토를 지켜내야 될 거냐. 본토를 무슨 이런 포클랜드 제도 지키고 뭐 이런 거에 신경 쓸 그게 아닌 거야. 스페인도 바쁘니까 본토가. 자, 근데 나폴레옹 전쟁이 아직 안 끝난 시점에 스페인의 식민지가 바글바글했던 이 남미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늘날의 아르헨티나의 수도죠. 자기들끼리 정부를 수립해요. 이런 식으로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요런 그 땅들이 하나하나 좀 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브라질은 포르투갈 식민지였는데 하나하나 이제 독립을 하려고 정부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타이밍을 잘 잡은 거지. 왜? 스페인 본국이 개판이 나고 나폴레옹 전쟁 때문에 혼란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독립을 더한 거죠. 스페인 본국이 정신없을 때.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끝난 거야. 이제 뭐 포클랜드 제도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제 본토가 개박살나고 이제 여기서 막 스페인 식민지들도 막 갈라지고 막 그러는데 포클랜드 제도를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죠? 그 참고로 간다요의 이 남미의 역사편 보신 분 계신가요? 남미 역사편? 남미 국가들이 대부분 남미 원주민들에 의해서 독립된 게 아니에요. 스페인 출신, 포르투갈 출신, 유럽 출신, 백인들의 후손, 이 사람들이 저 남미랑 중남미에서 사업하고 귀족처럼 살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저 사회에서 본인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스페인 본토의 불만은 오지게 많이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 삥 뜯어가면서 세금 뜯어가면서 본토가 자꾸 돈 쓰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여러 가지 불만들과 원주민들도 본인들이 이제 독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독립이 된 거지. 이게 뭐 남미의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독립된 나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아이티도 웃기는 거야. 아이티도 원래 아프리카 흑인이 살던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아이티도 1804년이죠. 여기도 원래 아프리카 흑인들이 살던 나라가 아닌데 노예로 끌고 왔던 그 아프리카 흑인들이 다 같이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독립된 거 아닙니까? 저 나라가. 그래서 아이티에 흑인이 많이 살잖아요. 옛날 그 노예로 끌려온 흑인들 후손들이야. 이 1820년 남미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아르헨티나 자리에 파라과이, 엔트레리오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 리오 데라 플라타 연합주. 요게 이제 아르헨티나의 전신입니다. 전신. 요런 데가 막 튀어나오면서 독립을 해요. 자세한 거는 조만간에 이번 월드컵 우승 기념 스페인 우승국가 스페인 특집으로 이제 스페인의 역사를 할 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1810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현재 아르헨티나의 수도 이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시작으로 혁명 물결, 독립 물결 이런 게 점점 커지면서 1816년에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해요. 여기는 이제 앞으로 이름이 많아. 리오데라 플라타 연합주였다가 이름이 또 아르헨티나 연합으로 바뀌었다가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그래요. 그건 근데 신경 쓰지 말고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요 지역이 아르헨티나 영토가 딱 하고 생긴 게 아니야. 독립하자마자 약간 다이묘 감성이 있었어요. 다이묘. 일본의 전국시대. 남미의 스페인 식민지 각 지역마다 도시마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기득권들이 각각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그들끼리 손붙잡고 또 저그들끼리 손붙잡고 저그들끼리 또 싸우고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그러던 시절이야. 그래서 지금의 아르헨티나 형태가 나오려면은 1861년까지는 가야 돼요. 그 전에는 개판이었어요. 여기가 우리 땅인데 니들이 뭔데 처먹냐 이러면서 내전 일으키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막 지지고 먹고. 아무튼 근데 이런 거 다 설명하면서 단어 막 외우면 헷갈리니까 그냥 1820년부터 이제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형태가 생겼구나. 이름은 아르헨티나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그 정도로 알고 우린 넘어가면 됩니다. 1816년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해. 아르헨티나가 아르헨티나의 전신이죠. 정확히는. 근데 1820년 독립되고 나서 4년 뒤였던 1820년에 포클랜드 제도에 갑니다. 아르헨티나가 가서 이제 포클랜드 섬은 이제 우리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까 우르르 내리네. 우르르. 이거 AI로 만든 것 같은데 잘 만들었네. 자,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가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잖아요. 정확히는 리오데라 플라타 연합주라고 불렀대요. 여기 보면은 리오데라 플라타 연합주 지금 칠레 옆에 있죠. 브라질 밑에 있고 아르헨티나 자리에. 여기서 이제 포클랜드 제도는 우리 아르헨티나의 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하자마자 영국이 개소리 하지 마라. 짜친다 진짜 이유가. 자, 영국이 이렇게 얘기해요. 1774년에 우리 영국이 단가가 안 맞아서 잠깐 나가긴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명판까지 남겨놓고 우리 영국 국기까지 박아놓고 침까지 발라놨다.
거기가 왜 지금 이제 와가지고 아르헨티나 땅이냐, 개소리 하지 마라, 우리 땅이다, 이런 거예요. 어차피 당시에 포클랜드 제도에 사람이 안 살았어요. 영국인들 빠지고 나서는 누가 없어, 방 빼서. 그래서 1820년 이후에 아르헨티나가 계속해서 이 포클랜드 제도로 군인들도 보내고 주민들도 보내고 계속 보내요. 근데 안정적이지가 않았어요.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아르헨티나는 저그들끼리 싸우느라 바빴다. 저그들끼리, 다이묘들끼리 싸우느라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포클랜드 제도를 안정감 있게 잘 그 운영을 못했어, 아르헨티나가. 내전도 많고 개판이었으니까. 자, 근데 독일계 아르헨티나 사람이었던 당시 루이스 베르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독일계 아르헨티나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이 기존에 그 장사하던 사람인데, 사업하고 포클랜드 제도에 물개랑 해산물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스페인이랑 영국 애들이 와가지고 풀어놓은 양이랑 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풀어놓은 소. 얘네가 원래 가축인데 번식하고 막 그래가지고 소들이 꽤 있대. 이거를 내가 확보해서 팔아먹으면 돈이 꽤 될 것 같다, 이런 구상을 한 거예요, 이 루이스 아재가. 자기 가족들하고 노동자들하고 목동들이랑 여러 사람들을 끌고 포클랜드 제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저기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요. 정착촌을 만듭니다. 자기 가족들하고 이제 운영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돈 벌려고 이제 이 포클랜드 제도의 주인은 나다 하고서 이제 지 혼자 천년만년 해먹으려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들어간 거지. 근데 대박인 게 뭐냐면은, 당시에 내전하느라 바빴던 아르헨티나 정부가 1829년에 이 루이스 베르네라는 막말로 이제 장사치 이 사업가한테 너를 앞으로 포클랜드 제도의, 스페인어로 말비나스라고 하죠, 이 포클랜드 제도의 정치군사 지휘관으로 임명한다. 당시 얼마나 아르헨티나 정부가 내부가 개판이고 자기들이 포클랜드 제도를 운영하기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려우면은 사업하려고 넘어가 있는 사람한테 넘겼겠습니까? 사실상 관리를 그냥 넘긴 거예요. 그냥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 루이스, 네가 여기 넘어갔는데 네가 알아서 이제 여기서 해쳐먹든 말든 뭐 팔아먹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하고, 대신 네가 좀 여기 누가 쎄벼쳐먹지 않게 잘 관리도 해줘. 널 이제 정치군사 지휘관으로 임명할게, 뭐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루이스 베르네 이 사람이 포클랜드 제도의 정치군사 지휘관이 됐다. 근데 뭐 이름만 있는 거지 뭐 저 사람이 진짜 정치군사 지휘관입니까?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아무튼 근데 저 사람이 됐는데, 저 사람이 정치군사 지휘관이 되고 나서 2년이 지난 1831년 미국의 물개잡이 배들이 포클랜드 제도에서 물개를 잡던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베르네가 그 물개잡이 미국 배들한테 쫓아가요. 쫓아가서 야, 완장 안 보여? 완장 정치군사 지휘관 완장 안 보이냐, 완장. 내가 누군지 알아? 인간 루이스 베르네. 내가 이 포클랜드 제도의 정치군사 지휘관인데 니네 허가 받아서 뭐야, 어디 출신이야, 니네 어디 소속이야, 이러면서 너네 미국 배들이 물개를 잡으려면 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미국 물개잡이 민간 선박을 납포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체포해서 구금합니다. 완장질 제대로 하던 루이스 베르네 미국 물개잡이 선원들을 납포하고 구금합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뒤지고 싶냐고. 야, 루이스 베르네인지 뭔지 넌 뭐하는 데 우리 미국 선박을 잡아서 지금 납포하고 구금을 해, 이 새끼야, 당장 안 내보내, 이제 그런 거야 이제. 그래서 미국이 당시에 뭘 보내냐, USS 렉싱턴 호를 보냅니다. 렉싱턴 호, 미국 군함. 1831년에 미국 군함 렉싱턴 호를 보냅니다. 포클랜드 제도로.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대포 쏘고 벨트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저 루이스 베르네가 만들어놨던 그 정착촌들 개박살냅니다. 이 루이스 베르네랑 관련되어 있는 그 가족들하고 몇몇 사람들을 미국이 데리고 와, 잡아서. 자, 그래서 이 포클랜드 제도의 정착촌을 다시 지어야 되고 다시 관리해야 하고 다시 군인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근데 몇 달 뒤에 아르헨티나 정부가 군인들을 보내요. 또 이 포클랜드 제도에 보내도 아르헨티나 내부가 너무 바빠. 자기들이 너무 바쁠 때야. 1820년대니까 자기들 내부 단속도 잘 안 될 때예요. 내전하고 막 이럴 때라서 개판이어서 나는 내부가. 자, 근데 이 틈을 이용해서 영국이 1833년 1월 군함을 몰고 포클랜드 제도로 다시 들어갑니다. 영국인들 데리고, 영국 군인들도 데리고 들어가서 확성기를 이제 들고 얘기해요. 야, 아르헨티나 군인들 방 빼, 꺼져 이제. 뭐 니네 영유권이고 이거 뭐 논리적으로 얘기도 하지 마, 토달지 말고 이미 우리가 침 발라놨다고 얘기했잖아, 이 야, 우리 방 뺄 때부터 몇 년이야? 그때 1774년인가? 나도 기억은 잘 안 난다. 어쨌든 침 발라놨잖아. 꺼져 빨리. 대포 맞고 대가리 날아가기 싫으면 꺼져 빨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영국이 와가지고. 대뜸 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 영국이. 당시 아르헨티나 군함들이 그래도 꽤 있었나봐요. 한두 척. 영국 제네럴 맞다이 한번 까봐, 맞짱 한번 까봐? 근데 영국 군함이 너무 많이 온 거야. 그래서 그냥 도망갑니다. 영국이 이제 포클랜드 제도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거기 아르헨티나 군인들이 있긴 있었어. 군함이 한 척 있었나봐요. 근데 각을 보니까 영국 군함이 너무 많이 온 거야. 그래서 런을 합니다. 아르헨티나 군함은 한 척밖에 없어서 런을 해요. 자, 그렇게
1833년 1월 3일 이후에 영국 군대는 다시 포클랜드 제도에 상륙을 해서 영국 국기를 다시 꽂습니다. 그리고 저 1833년 1월 3일 이후에 저 포클랜드 제도에서 영국인들이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항상 영국 군인이 주둔 중이었고 항상 영국 출신이었던 영국 국적을 가진 영국인들이 살아왔습니다. 저 1833년 1월 3일 이후에.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저게 아르헨티나 땅이다? 그렇게 따지면 스페인 땅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포클랜드 제도 관련해가지고 누구 땅이다가 애매해요. 솔직한 얘기로. 저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누구 땅이라고 얘기하기 애매한 게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여기를 그렇게 열심히 관리해왔다? 그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이 영국 애들이 여기에 이제 포클랜드 제도를 이제 먹었으니까 이제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 깡패 새들이다. 최대한 안 좋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국 애들은 깡패다. 깡패처럼 무력으로 섬을 장악했다. 깡패들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옛날에 장사치 정치군사 지휘관이 됐었던 루이스 베르네, 이 양반들의 후손들, 그리고 이 양반이 데려왔던 노동자들, 이 양반이 데려왔던 목동들 있어요. 그 소나 그 양 같은 거 관리하던 그 사람들을 영국이 일부러 내버려 둡니다. 니네 그냥 어디 가지 말고 거기 그냥 있어. 너네 신경 안 쓸 테니까 그냥 양 치고 농사 지으면서 살아. 이제 이렇게 내버려 둬요. 그러면서 영국 얘기하는 거지. 뭔 소리냐? 야, 니네가 정치군사 지휘관인지 인지 뭐 그렇게 보내놨던 루이스 베르네라는 사람, 원래 살던 현지 주민들, 저 사람의 후손들 막 데리고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 뒀다. 우리는 무력으로 한 게 전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 거지. 영국은 1774년에 단가 맞아서 방 뺐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방을 뺀 거지 영유권을 포기한 적 없다 이거야. 요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개념 없이 세배 쳐먹었던 그 우리의 포클랜드 제도 주권을 우리 영국은 1833년 1월 3일 이후에 되찾았다. 주권을 회복했다라고 얘기해 영국 사람들은. 아르헨티나는 반대로 1834년 1월 3일에 깡패처럼 쳐들어와서 세벼갔다. 근데 당시는 아르헨티나 내부에서도 지그들끼리 싸우고 막 이럴 때라서 바빠요. 1861년 되어야 아르헨티나가 정돈이 돼요. 이때부터 아르헨티나가 공식 영토, 공식 지도, 거기에 포클랜드 제도, 아니지 아르헨티나에서 스페인어를 쓰니까 스페인어로는 말비나스 제도, 이 영국은 포클랜드 제도라고 부르고 아르헨티나는 말비나스 제도라고 부르는 여기를 아르헨티나가 공식 영토라고 표기는 해놓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들이 실효적으로 실질적으로 군인을 보내거나 그러지는 못했지만요. 영국을 어떻게 이깁니까? 1800년대 답도 없죠. 말로만 이제 뭐 교과서나 뭐 이런 공식 지도에 자기들 영토로 넣어놨어도 영국이랑 맞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길 건데 자기들이 주장만 하는 거지. 주장만. 자, 근데 1900년대가 되고요. 시간이 좀 더 흐르니까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그리고 끝나요. 이때부터 한 가지가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너무 자주 나오세요.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많은 지역에서 이제 독립을 해야 한다. 식민지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들만의 국가로서 독립이 돼야 된다고 난리가 나기 시작하고,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우후죽순으로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아르헨티나가 이제 이런 주장을 시작해요. 포클랜드 제도를 영국이 식민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독립시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그 식민지 드립을 쳐. 예전에는 영국이 이제 강제로 깡패처럼 세벼갔다 뭐 이런 얘기하다가 식민지 독립 이슈가 이제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이후에 막 뜨니까 국제사회에서 그때부터 이제 식민지배를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은 식민지배는 아니죠. 여기에 뭐 원주민이 살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착취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여기는 사실 영국도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프랑스도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스페인도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아르헨티나도 지들 땅이라더니 지들이 내전하느라 관리를 잘 못했고, 그 사이에 영국이 먹었고,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포클랜드 제도를 영국의 군인들이 언제부터 한 번도 사라진 적 없다 그랬어요. 1833년이야.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게 언제예요? 1945년입니다. 이미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포클랜드 제도를 얘기할 때만 해도 영국이 이미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 지 100년이 넘은 거예요. 120년이 된 거지 거의. 그 1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식민 지배를 한다면서 독립시켜야 된다라고 아르헨티나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애매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자, 결국 UN 국제연합에서 1965년에 이 포클랜드 문제, 말비나스 문제,
포클랜드 제도라고도 부르고 이제 말비나스라고도 부른다고 했어요 아까. 이 포클랜드 말비나스 문제를 영국 아르헨티나 사이에 이 존재하는 주권 분쟁을 두 나라가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책을 찾자라고 유엔에서 얘기가 나와요. 저거 의미 없죠. 강제성도 없고요. 그냥 유엔에서 얘기했을 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자 근데 대박 사건. 영국이 실제로 1967년, 68년 2년 동안 포클랜드 제도를 아르헨티나에 천천히 넘기자 이런 구상을 합니다. 실제로 합니다. 왜? 너무 멀어요. 너무 멀리 떨어지고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 솔직한 얘기로 영국에서 지금 12,000km가 떨어져요. 12,000km. 이거 직선 거리로 12,000km면요 어느 정도냐면은 서울에서 12,000km 12,000km면 한국의 서울에서 포르투갈을 뚫어요. 12,136km네 여기가. 어마무시한 길이야. 이 길이를 떨어져 있으니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냐는 거야.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지 영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냥 주자. 대신 우리가 좀 다른 걸 얻어오자. 그냥 우리한테 솔직히 저거 있으나 없으나 좀 애매하니까 계륵이니까 뭐 관광 자원도 있고 여러모로 있으면 좋긴 한데 계륵이니까 넘기고 대신 우리가 뭘 얻어내자 아르헨티나로부터 좀 요런 이제 구상을 한 거지. 그리고 당시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포클랜드 제도에서 양을 많이 키웠다 그랬잖아요. 저 양모가 점점 단가가 안 맞아. 전 세계적으로 양 키우는 지역도 늘어나고 점점 그러면서 포클랜드 양모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단가가. 그래서 어차피 뭐 그런 거 뭐 넘겨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홍콩 감성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홍콩 얘기가 나와. 홍콩. 여기서 홍콩 비스무리한 감성이 나와요. 이 포클랜드 제도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는 영국에 남아있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영국에 남아있고 싶다. 우리는 영어를 계속 쓰고 싶고 영국에 속하고 싶고 영국식 문화에 적응해서 살던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아르헨티나에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또 되지도 않는 문화 차이나 이런 것도 있고 웬만하면 우리는 영국에 남아있고 싶다 이거예요. 포클랜드 제도 사람들이. 물론 홍콩 감성이라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야. 홍콩 사람들이 중국 문화랑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홍콩 사례랑은 완전히 다르긴 하지 솔직한 얘기로. 요즘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 대한민국도 홍콩처럼 중국에 넘어갈 거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 미천 드러나는 소리 나는데 홍콩이랑 우리나라가 뭔 상관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홍콩 사례랑 완전 다른데 되지도 않는 소리 하는 거지 진짜. 실제로 옛날에 1898년 영국이 청나라한테서 홍콩을 99년 임대를 합니다. 정확히 신계라고 해요. 신계. 홍콩을 99년 임대를 해요. 근데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99년 임대는 사실상 영구적인 임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국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청나라는 머리를 써서 어찌되었든 99년 무제한으로 하면 안 되고 99년이라고 이제 계약을 해야 된다 이거. 절대로 무제한으로 막 끝도 없이 그냥 영국이 원하는 대로 조개지 계약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절대로. 그래서 99년 임대를 해요. 1898년에서 언제까지야? 1997년까지야. 이 임대 기간이 끝나가는 거예요. 홍콩이 끝나가는데 그 끝나갈 때 영국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97년도면은 중국이 한창 이제 세계 공장으로서 떠오를 때예요. 그 중국이랑 구지구태여 이 계약을 과거에 청나라랑 했던 이 계약에 대해서 개무시를 해가면서 영국 입장에서도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돌려줄 생각을 당연히 했고 영국도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돌려주는 수순으로 간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거를 무슨 뭐 홍콩을 보라면서 대한민국도 넘어간다? 야 그건 너무 개무식한 소리인데 진짜 그거는. 듣지도 마세요 그런 말은. 포클랜드 제도는 그런 감성은 아니고 단지 이제 포클랜드 제도에 원래 사는 이 영국인들이 본인들이 영국령으로 남기를 원한다는 거죠. 홍콩 사람들도 이제 그런 걸 원했던 것처럼. 다만 넘겨주냐 아니냐에 대한 사안과 내용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자세한 거는 간다요 홍콩편 참고하시고요. 자 아무튼간에 포클랜드 사람들은 본인들이 영국인으로 남고 싶은 거예요. 아르헨티나에 먹히기 싫은 거지. 그래서 영국이 원래는 아르헨티나한테 줄라다가 야 여기 주민들이 원치를 않는다. 야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겠다. 주민들이 니네한테 가기를 원치 않아. 주민들이 영국에 남기를 원해 지금.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니네한테 줄 수가 없어 라고 못을 박아버려요. 솔직한 얘기로 만약에 이 포클랜드 제도에 사는 영국인 주민들이 자기들이 영국에 남고 싶다고 하는데도 영국 정부가 어거지로 저걸 아르헨티나에 넘겨버린다? 그거는 진짜 어마무시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영국인이 사는 해외 영국령, 수많은 그 영국령에 사는 영국인들이 이제 영국 본국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영국령 섬을 코앞에 두고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 야 영국 쟤네들은 그냥 지들 귀찮으면은 지들 땅 누가 먹든가 말든가 내버려 더 주민들이 반대도 그냥 제끼고서 줘버린대. 이런 소문이 나면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기 때문에 영국도 지킬 건 지키면서 줘야 되는 거지 자기들 멋대로 그냥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국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계속 흘러. 자 근데
1976년에 아르헨티나에 군부 독재 정권이 들어섰었어요. 이거 민주화 시위하고 막 그런 학생들 막 잡아다가 납치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막 그랬어 얘네가. 게다가 군부 독재 정부가 경제 정책까지 실패해서 개판 나고 있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제대로 준비가 된 적이 없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예전에 간다요가 좀 썸네일 좀 부담스럽긴 할 텐데 간다요가 아르헨티나의 경제편을 올렸었어요. 복지 포퓰리즘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돈 뿌리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겸 했었는데 여기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전 세계 5대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 근데 이게 대부분 원자재 가격 상승했을 때 반짝하는 거예요. 반짝. 이 아르헨티나가 팜파스라는 데가 있어요. 팜파스가 뭐냐면은 이거 지도 보면은 기가 막혀요 진짜. 전 세계 3대 녹초지입니다. 보이세요? 브라질 남부부터 요렇게 해가지고 아르헨티나 남부 우루과이 포함해서 파라과이 포함해서 요렇게 여기가 팜파스입니다. 이 팜파스가 어떤 곳이냐 한번 볼게요. 제가 요렇게 다 논이고 밭이야. 네. 이게 팜파스예요. 여기는 일단 땅이 어마무시하게 기름집니다. 그리고 알아서 풀이 잘 자라요. 그래서 그냥 소를 이 엄청나게 넓은 땅에 소를 그냥 풀어놓으면 알아서 자라요. 땅에 울타리 쳐놓고 소 풀어놓는 거야 그냥. 그러면 알아서 소가 자라요. 근데 여기 풀 다 먹었다? 그럼 옆 칸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키우면 돼요. 개사기 땅이야.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소고기 같은 것도 이제 웬만하면 소고기를 수입을 이제는 호주산이나 미국산을 많이 하지만 과거에는 뭐 소고기가 뭐 전쟁 때문에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아르헨티나 것도 많이 수입을 해야 되고 이제 그랬던 때가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그럴 때 엄청난 경제 부국이었어요. 아르헨티나가. 근데 원자재에만 의존을 하는 나라예요. 저 나라가.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늘어나면은 대박이 터져요. 경제가 진짜 좋아져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평균 가격으로만 내려와도 박살납니다. 원자재 가격을 평균으로 유지만 해도 경제가 박살나요. 왜냐면 지금 아르헨티나는 복지정책 포퓰리즘이 너무 쌓여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복지정책들이. 저 복지정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가가 재정을 다 어떻게 마련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가지고 1차 산업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리 휘청거리고 저리 휘청거려. 답도 없어요 여기. 근데 그렇다고 굶어 죽진 않아요. 왜? 식량이 풍부해요.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이 헝그리 정신이 없어요. 굶어 죽진 않아요. 식량 가격이 저렴하거든. 특히 고기 같은 거, 소고기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러니까 포퓰리즘 정책은 어마무시하고 경제도 어려운데 굶어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저 상황인 거지 지금. 아르헨티나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똑같이 하잖아요.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왜? 우리는 식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퍼센트가 너무 높은 나라거든요. 자체적으로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조심해야 돼. 아무튼 간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70년대에 군부 독재 정권까지 있었던 거예요. 1982년 3월 30일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납니다. 군사 독재 정권의 권력을 당시 잡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갈티엘이에요. 갈티엘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경제도 실패했고 군부 독재까지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이제 참다 이제 안 되겠으니까 반정부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그 시위대가 바글바글한 곳에 가요. 자기가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 앞에서. 열받아 있는 국민들한테. 말비나스 제도! 깡패 같은 영국이 세벼갔던 저 위대한 우리 아르헨티나, 우리 조국의 영토! 말비나스 제도를 되찾아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이게 1982년입니다. 요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정권 지지율을 떡락하니까 아르헨티나에서는 말비나스라고 부르는 저 포클랜드 제도를 되찾아오는 거로 국뽕으로 자기 정권 지지율을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대가리가 빠가는 아니잖아요. 영국이랑 군사력으로 맞다이를 까면은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돼요. 이 사람도 이 아니고 우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만 이 사람이 국민들 앞에서 포클랜드 제도를 되찾아오겠습니다를 언제 얘기했다? 1982년 3월에 얘기했습니다. 1982년이면요 영국이 영국병에 걸려 있을 때예요. 영국병에 걸린 영국이랑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국병이 뭐냐면은 이 1960, 70년대에 영국 경제가 안 좋았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멘트 하세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이 뭐예요? 그 애기들 침대 쪼만아. 그게 요람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정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겠다 이겁니다. 영국 정부의 스탠스에 복지 스탠스 이게.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가장 먼저 얘기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이 저 멘트를 치고 나서 북유럽 국가들도
저거 괜찮다. 우리도 채택하자. 국가가 굉장히 많은 거를 책임지고 북유럽 국가의 이 사회에 일원들도 세금을 많이 내고 이제 이런 거를 가자. 이제 그렇게 한 거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을 어마무시하게 많게끔 만들겠다 뭐 이런 거죠. 복지 정책을 어마무시하게 하겠다. 이게 영국의 복지 정책 기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철강, 석탄, 항공, 자동차 국유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서민들이 살기 힘들다. 국민들이 써야 된다. 관련된 건 전부 다 국유화하겠다. 일단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해야 되거나 어딘가에서 저렴하게 갖고 와야 되거나 이런 경쟁력이 필요한 부분까지도 국유화를 해요. 좋다 이거야. 국유화를 해서 이 가격들이 저렴해지면은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데 일을 대충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야. 사실상 국유화가 되니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철밥통 같은 거 철밥통.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너무 강성귀족 노조가 됐어요.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기 싫은 겁니다. 이제 국유화 되지 않고 일반 사기업에 다니던 사람들조차도 노조가 굉장히 힘이 세집니다. 본인들이 일하는 양을 늘리고 싶지 않았어요. 힘들게 일하기 싫습니다. 월급은 올려달라고 이제 들어 누워요. 그래서 영국의 기업들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국의 근로자들은 능률이 떨어지고 생산량도 기업들이 떨어진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영국이 병들었다면서 영국병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영국 지하철 노조는 지하철 정거장 단위로 파업했습니다. 재미를 붙여가지고 진짜 대충 사는 거야. 진짜 인생을 너무 편하게. 안 그래도 영국의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는데 복지는 복제대로 퍼뜨렸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면서. 정부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익도 줄어들고 있었어요. 노조는 강성해지고 있었고요. 파업도 자주 합니다. 국유화는 국유화대로 되어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었고요. 이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영국의 국민들 전반이 당시 기성세대 1920, 30년대생? 이 양반들은 진짜 근면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적극적이고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1,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나면은 그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어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1940, 50으로 오면서 점점 개판이 나기 시작합니다. 4050, 60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으면 엄청나게 부지런하실 때예요. 지금 젊은 MZ세대랑 비교해야 할 수가 없는 굉장히 그 부지런하게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세대거든요. 우리나라 세대는. 근데 영국에서 저 세대는 좀 이제 영국병의 시작을 알린 그런 세대들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런 걸 보고 영국병이라고 해요. 영국이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정부의 예산을 줄이고 있었어요. 이 타이밍에 1982년 아르헨티나 군부 정권이 이제 말비나스 제도, 포클랜드 제도를 이제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자, 그렇게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 해군 육군 병력이 새벽에 포클랜드 제도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한 포클랜드 제도에서 가장 큰 도시죠. 스탠리. 동쪽 섬에 있어요. 이 스탠리에 굉장히 많은 공항과 영국 해병대 막사, 총독 관저, 이런 인프라들 이런 걸 일단 점령합니다. 아르헨티나 군이. 그리고 이제 이거를 먹었다 이거야. 말비나스 제도, 포클랜드 제도를 우리 아르헨티나가 다시 먹었다. 이거를 국민들한테 어마무시하게 홍보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3일 전이야. 3일 전. 3일 전만 해도 갈티에리가 서 있는 그 광장에서 내려와라. 네가 무슨 정치를 처하냐. 국민들 경제 살려내라. 하면서 욕 졸라 하던 그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이제 축제 분위기로 변해요. 3일 만. 진짜 3일 만에. 이래서 국민들이 현명해야 됩니다. 똑똑해야 돼요. 저런 정치인들한테 속으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사기를 제일 잘 치고 말장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무언가 말할 때는 그냥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항상 저 인간들이 무슨 꿍꿍인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근데 솔직한 얘기로 포클랜드 제도를 아르헨티나가 잠시 먹었어요. 다시 되찾았습니다. 근데 당시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불만, 경제가 회복됩니까? 저 포클랜드 제도를 먹었으니까 경제가 회복됩니까? 군부 독재 정권이 민주정부로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 필요한 거랑 전혀 상관없는 건데 이 뽕에 취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된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자, 당시에 이제 아르헨티나의 군부 독재 정권 왜 이거 먹은 거예요? 자기 지지율 때문에도 먹었죠. 근데 둘째로 영국은 함부로 병력을 못 보낼 거다. 왜? 경제가 작살나 있으니까. 영국병에 걸려서 경제가 작살나 있으니까 함부로 쉽게 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고 점령하고 이 점령지에 이제 방어 진지를 이제 지대공 미사일 깔고 그러면은 함부로 못 들어온다. 원래 점령을 하려고 들어가는 상륙하는 군대가 더 힘든 법이에요. 물론 이제 영국은 그게 대비가 안 되어 있었으니까 아르헨티나 군대가 이제 상륙을 쉽게 한 건데 당시에 이 포클랜드 제도 자기들 지지율이 떡락해서 아르헨티나 군부가 먹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아르헨티나 군부는 자기들 지지율이 떡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먹었어야 됐어요. 그쵸? 근데 당시 아르헨티나 군부처럼 똑같이 지지율이 개떡락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가렛 대처.
영국의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당시에 지지율 개떡락하고 경제 박살날 때 영국 총리를 하던 마가렛 대처. 이 양반도 이번 기회에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저 포클랜드 제도를 반드시 다시 수복해내야겠다. 나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국뽕을 딱 선사하면서 경제가 어려워도 포클랜드 제도를 다시 되찾아낸 마가렛 대처. 이런 평가 받아야겠다 이 말이야 자기가.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국이라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 거예요. 단순히 섬 하나 뺏긴 게 아니라 지금도 영국령이 여기저기 있어요. 많아 지금. 여기 지금 이 카리브해 근처에는 중미 쪽에는 영국령이 많아요. 지금도 많아 지금도. 근데 분명히 이 포클랜드 제도에도 영국인들이 지금 사는데 영국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영국 정부가 저거를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둔다. 방치한다. 아르헨티나가 먹었는데 이거는 수많은 영국령에 사는 그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수많은 국가들이 영국 쟤네 이빨 다 빠졌다 이제. 쟤네 개무시해도 뭐 거의 이상할 거 없는 나라다. 쟤네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쟤네. 그러면서 먹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가오도 떨어질 뿐더러. 하여튼 여러 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섬 하나를 그냥 단순하게 아르헨티나에 넘기냐 아니냐를 그거 하나만 따질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1982년 4월 5일 항공모함까지 끌고 포클랜드 제도로 영국의 군대가 쳐들어갑니다. 근데 이 항공모함 전단은 천천히 움직여야 돼요. 다 같이 대열을 유지하면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전열을 정비하고 보급도 추가로 받고 이러면서 이동을 해야 돼서 4월 5일에 출발을 했는데 4월 30일 되어서야 도착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서 1982년 4월 19일자 잡지 표지에 포클랜드로 떠나는 영국 항공모함을 넣어놓기도 했었어요. 풀세팅해서 항공모함이 이렇게 작전에 투입되는 게 냉전 때 미국을 제외하고 흔한 일이 아닙니다. 저기 군사작전 할 때 솔직한 얘기로. 자 그렇게 4월 30일에 도착을 했어. 이제 포클랜드 제도에 항공모함까지 전열을 잠시 재정비하고 5월 1일 새벽 그 바로 다음 날이죠. 5월 1일 새벽부터 본격적으로 전투기와 폭격기로 여기저기 조지기 시작합니다. 개박살을 내요. 그리고 나중 가서 이제 지상군도 상륙을 하고요. 참고로 앱스타인 사건 관련되어 있는 그 찰스 3세의 동생이 있죠. 영국 왕 찰스 3세 남동생 앤드루 왕자. 이 사람이 사실 지금 지저분한 좀 성추문 이런 거랑 연관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당시에 포클랜드 전쟁 때 그 영국 제820 820 해군 항공대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헬리콥터 조종사를 하면서 포클랜드 전쟁에 참전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결국에 영국군한테 포위당한 아르헨티나 군대가 이제 다 포위가 돼서 항복을 합니다. 1982년 6월 14일에 항복을 해요. 보급도 잘 안 되고 포클랜드 섬에서 언제까지 버틸 거야 솔직한 얘기로. 영국의 해군력이 일단은 아르헨티나에서 포클랜드로 들어가는 보급로를 다 차단했었어요. 보급이 안 되면 끝나는 거야. 포클랜드 섬에서 무슨 보급을 하고 자체적인 보급이 안 되는데 저 섬에서는 농사도 잘 안 되고 풀어놓은 양 한 마리씩 뜯어먹고 살 거야? 그때마다 뭐 양을 잡아다가 뭐 도축해가지고 먹으면서 버틸 것도 아니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항복해야지 할 때 됐으면. 당시 아르헨티나 군부 정권은 그러니까 갈티에리 이 사람은 지 정권 지지율 때문에 되찾았으나 또 뺏겼잖아요. 한두 달 만에. 금방 뺏겨 2달 만에. 그냥 젊은 아르헨티나 군인들 몇백 명만 죽게 한 거야 그냥 이 사람은. 저거 뺏기고 나서 며칠 뒤에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바로 이 사람한테 물병 던지고 돌 던져요. 그래서 며칠 만에 때려치고 내려옵니다. 아르헨티나가 민주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당시에 똑같이 지지율이 떡락하고 있던 마가렛 대처는 당시 민영화해야 된다.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 실업자가 불가피하다. 구조 조정해야 된다. 공기업을 다 이제 민영화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거를 한창 하면서 악역을 맡아야 되니까 욕을 어마무시하게 먹었어요 이 양반이 당시에. 근데 저 포클랜드 전쟁에서 포클랜드 제도를 다시 이제 되찾아왔다 그래가지고 민심이 또 떡상을 합니다 당시에. 참 아이러니해요. 실제 지지율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은 이 인간인데 쥐는 끌어내려졌는데 전쟁과 지지율하고 별로 관련이 없던 사람은 전쟁에 갑자기 이제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근데 지금 저 포클랜드 전쟁이 1982년에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1986년에 멕시코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8강에서 잉글랜드랑 아르헨티나가 만나요.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4강에서 만난 것처럼 잉글랜드랑 아르헨티나가 만납니다. 당시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축구선수 마라도나. 이미 저 경기 전부터 영국은 어차피 포클랜드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이기면 사실 안 긁혀요. 포클랜드 제도를 다시 확보를 했고 긁힐 게 없어 영국은. 근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아니지.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열이 이빠이 받아 있었단 말이에요. 자 후반 6분에 마라도나가 신의 손 왼손으로 공을 건드려서 골이 들어갑니다. 명백한 핸드볼 반칙인데 이걸 심판이 못 봐요. 그래서 골이 인정됩니다.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월드컵 역사상 길이 남을 개사기골.
먹힌 골 중에 가장 개사기 골, 역사상 가장 길 남을 그런 골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 근데 저 경기가 보면은 1대2잖아요. 한 골은 신의 손으로 넣었고 한 골은 진짜 마라도나가 개사기야. 메시야, 메시 그냥. 60m를 잉글랜드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를 다 뚫고 골키퍼까지 제껴버리고 질주를 해서 골을 넣습니다. 저거는 진짜 영화 같은 골이었어요. 저건 또 대박 골이어서 진짜 영화와 같은 정말 드라마 골. 진짜 핸드볼로 얼든 개사기 골과 영화 같은 어마무시한 골. 두 골을 넣은 아르헨티나였다. 그리고 이때 멕시코 월드컵에서 잉글랜드 이기고 4강 올라가고 결승까지 가서 이겨요. 우승을 해요. 아르헨티나가 당시에. 그래도 이제 가오를 살려준 거지. 마라도나 같은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당시에. 아르헨티나 국민들한테는. 자, 그 이후에 1994년 아르헨티나 헌법이 개정돼요. 헌법이 개정되면서 말비나스 제도와 사우스 조지아 섬이 나옵니다. 갑자기 헌법에 넣어버려요. 말비나스 제도와 사우스 조지아 섬,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에 대한 이 세 곳에 대한 우리 아르헨티나의 주권 회복, 이것은 우리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전체의 영구적이고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말비나스 제도는 포클랜드 제도니까 알겠는데 사우스 조지아랑 사우스 샌드위치는 또 뭐냐? 자, 지금 여기 포클랜드 제도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가면 사우스 조지아,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가 있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면은 점점점점 하면서 이쁜 모양으로 이렇게 점점점점 이어져 있어요. 얘네가 여기가 이제 사우스 조지아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얘네 둘 다 아르헨티나는 여거를 다 얘기하는 거 지금 이거를. 근데 포클랜드 제도는 영국령이잖아요. 여기는 누구 거냐? 여기도 영국령이야. 저거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개빡치는 거죠, 영국이. 그래서 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독도는 우리 땅 마냥 말비나스 행진곡이라는 게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 독도는 우리 땅이란 노래 부르듯이 아르헨티나 국민들도 흔하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말비나스 행진곡이. 자, 근데 포클랜드 제도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투표를 해요. 영국이. 왜? 자기들이 계속 먹고 있어야 되니까. 2013년에 영국령으로 계속 남을 것이냐 주민 투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무려 99.8%가 영국령으로 남아있고 싶다라고 찬성을 던졌어요. 주민 투표에서. 아주 압도적입니다. 지금 아르헨티나가 사실 포클랜드 제도를 자기들이 먹는 게 무력으로 먹는 거 빼고는 명분이 없어요, 솔직히. 간다요가 옛날에 아르헨티나 편에서 좀 잘못 말씀드린 건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포클랜드 제도가 영국 땅이다 아르헨티나 땅이다 판결한 게 있다고 얘기했는데 없습니다. 그게 헷갈렸던 거예요. 뭐가 헷갈린 거냐면 국제사법재판소의 다른 나라들 영토 분쟁에 대한 판결들을 보면은 포클랜드 제도에 대해서는 영국이 무조건 유리하다. 이거를 내가 완전히 잘못 이제 꼬아가지고 이제 그 이해를 했더라고.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국제사법재판소는 포클랜드 제도에 대해서 아직 영국 땅이다, 아르헨티나 땅이다 판결한 게 없어요. 지금 그거 아셔야 돼요. 독도 문제 가지고 지금 일본이 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못 가요. 왜? 한국이 가자고 안 해서. 자, 이게 뭐냐면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려면요. 그 당사국들이 다 오케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개무시하고 있어요. 그럼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일본이 백날 가자고 짓거려도 갈 일이 없어요. 우리는. 왜? 개무시하면 돼요. 우리가 오케이 안 하는 이상 갈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 중이고 우리 거고 우리가 경비대도 파견해놨고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저기 갈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자, 마찬가지야. 포클랜드 제도 관련해가지고 아르헨티나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고 해요. 영국이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실효적으로 먹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굳이 홍보할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 여기에 영토 분쟁이고 여기가 누구 땅이고 이런 거를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관광지로서 당연하게 영국 땅이고 당연하게 포클랜드 제도는 영국 땅인데 관광지로서 유명하다 가봐라. 뭐 이 정도? 이 정도 홍보는 할지 몰라도 일부러 여기가 영국 땅이란 걸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영국도. 왜? 그럼 영토 분쟁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괜히. 간다요가 독도는 절대로 홍보하면 안 된다. 이 썸네일로 만든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는데 항상 간다요가 강조하는 게 있죠. 우리가 실효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일단 그저 가만히 있는 게 약이다. 가만히 있자꾸나.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다 이 말이야. 아자기 정신으로. 제일 좋아요 그게. 근데 나불거리면서 맨해튼에 광고하고 뭐하고 이거하고 그게 국가에 전혀 좋을 게 없습니다. 지금 그거 덕분에 자기 인지도가 생기고 자기 좋아해주는 국민들 많아져서 기분 좋아가지고 째지는 사람들도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가짜뉴스와 잘못된 방식으로 국가에 좋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안 좋은 행동을 해놓고서 국가를 위해서 행동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이게 뭐하는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MB는 직접 방문까지 했어. 그럴 필요가 없다 이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월드컵의 최종 우승국가 누구예요? 최종 우승국가 자, 스페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번 북중미 월드컵의 우승국가 스페인의 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 동반자 터키 당근 간다요 후원자 부추 vs 더 월드 은비비 마술사 카노넨 겐다 사서 수리성 크루스컵 시우핀 DJ 도털 한명쾌 더더더 흐 뿡뿡 올트바 코모더 변호사 김세진 4049회 프리플라이 K 서강민 조광현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